이번 시간은 주목해야 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공장 등에 곧 인간형 로봇을 투입한다고 발표해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산 현장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젠 전문직 역시 AI에게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시장의 채용 규모가 심상치 않은데요. 직원 70명 규모의 이 회계법인에서는 신입 회계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로 저연차 회계사들이 주로 하던 기초자료 조사는 이미 AI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걸리던 복잡한 분류 작업도 AI를 이용하면 순식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회계사 합격자 채용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험에 합격한 1,200명 가운데 70% 넘는 인원이 시험에 합격하고도 회계법인에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합격자 80%에서 90%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갔던 수년 전과 비교하면 순식간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판례 검색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 작업에 AI를 활용하면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제식 교육이 보편적인 전문직에서 이런 흐름은 초년생의 기회를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전문직 분야는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야까지 인공지능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일부 직업의 증감 문제를 넘어서 이제 일자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 발전이 고용 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래 노동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당초의 계획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원전 2기를 12년 안에 준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울진에 들어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최대 출력 1.4기가와트로 3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기본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부지를 선정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준공 목표는 2037년과 2038년으로 정부는 당장 부지 공모에 들어가고 2030년대 초에는 건설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원전을 더 짓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면서 달라진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처럼 증가하는 전력 수요 속에 정부가 애초에 방침대로 원전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도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 역시 이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환경 분야에서도 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그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가 연간 쓰레기를 줄이자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각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2,000톤가량인데요. 하지만 서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이보다 많은 2,900톤 가까이 됩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남는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질에 묻어왔지만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결국 충북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른바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한 명당 종량제 봉투 1개 분량의 연간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닌데다 구체적인 지침도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도 주민 반발로 막혀 있어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나친 설탕 섭취는 비만 등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면 이 치매 위험 역시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연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기간에 걸친 국내 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매일 한 잔 넘게 마신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1%나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의대 연구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 11만 8천여 명을 평균 13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설탕 음료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조절을 방해해 뇌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설탕 음료를 설탕이 안 든 원두 커피로 바꿔 마시면 치매 위험이 23%나 줄고 차로 대신하면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비만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음료를 바꾼 효과가 더 컸습니다. 커피나 차에 든 성분이 뇌를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저연령일수록 설탕 음료 섭취가 많아 어릴 때부터 설탕 음료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연구진은 조언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마시는 연료 한 잔이 이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 설탕 음료 섭취가 많은 청소년 그리고 젊은 층일수록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은 선택의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알아봤는데 지연 아나운서는 오늘 이슈 중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설탕이 든 음료를 자주 마시곤 하는데 이 이슈를 접하고 나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연 아나운서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이 이슈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어린 나이의 선택이 노후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역시 이 같은 점 챙기면서 건강한 식습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다양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